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사과, 도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좀 중요한 문법이 있으니까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과에서는 도시의 위치와 유형에 대한 표현, 그리고 도시의 특징과 도시를 묘사하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볼 거예요. 그리고 문어체라는 것을 공부할 것인데요. 문어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종한국어 5에서 말하기 반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자, 문어체는 반말인데 여러분이 쓰기 할 때 사용하는 반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쓰기 반말이라고 말합니다. 쓰기 반말은 어떻게 하는지 네, 그 표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공부할 겁니다. 또 우리가 사과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도시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사과를 마칠 때 또 과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을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쪽, 또 남쪽, 북쪽.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네, 이런 말 했었죠. 네.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동서가 있죠. 네. 이때 우리가 동쪽을 동부라고 말하고 서쪽을 서부라고 말합니다. 이 부라는 말은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잘라요. 잘랐을 때 그 한 조각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자르면 동부와 서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자르면 남부와 북부가 됩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자, 가운데. 가운데 중앙이라고도 하고 가운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말할까요? 가운데 부분 중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도에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할 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예요. 아시아. 자, 아시아인데 동쪽에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죠. 자,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네,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레인이 위치한 중동은 서아시아죠. 네. 아시아의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래를 보세요. 남쪽이에요. 남아시아라고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남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어요. 남쪽에서 동쪽에. 그래서 동남아시아라고 말하고요. 또 인디아, 스리랑카, 네팔 이런 나라들은 남쪽에 있지만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아시아의 가운데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괜찮아요? 네. 자, 조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인데 북쪽에 있어요. 근데 북미국이라고는 안 하고요. 북미라고 합니다. 북미. 그 다음에 남쪽에 있어요. 남미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서남북으로 다 말하죠.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럽이에요. 유럽은 동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때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자, 이제 방향 이야기를 다 했어요. 또 위치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유형, 종류, 도시의 종류,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에 따라서 네,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대도시하고 소도시예요. 자, 우리가 대 하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 하면 작아요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대도시, 큰 도시, 소도시, 작은 도시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크기, 막 커요, 작아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 대도시라고 말하면요. 사람이 많이 살고요. 네. 사람이 많이 살고 또 돈이 많아요. 그 도시에 돈이 많고 또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말 도시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곳을 우리가 대도시라고 말합니다. 네, 서울이 대도시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산, 그다음에 뭐 대구, 네, 이런 곳이 인천, 이런 곳이 네, 대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소도시예요. 네, 소도시 역시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것은 사람들이 적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러한 도시를 우리가 소도시라고 합니다. 자, 괜찮아요? 자, 또 다른 유형을 볼게요. 자,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자, 촌이라는 말은 마을이에요. 마을. 네,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농이라는 말은 농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마을이에요. 농사를 짓는 마을. 자, 농사를 짓다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네, 여러분 야채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쌀, 또 과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농촌의 모습이에요. 자, 쌀을 지금 네, 자르고 있죠. 네, 벼를 자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야채를 키우는 곳도 있고요. 네, 이곳이 바로 농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촌이에요. 어라는 뜻은요, 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마을. 네, 물고기가 있는 마을. 뭔가 바다와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촌이에요. 어촌. 네, 물고기를 잡아요. 그것을 팔아요. 네, 이러한 곳입니다. 또 해산물도 네, 해당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어촌에는요, 이렇게 물고기를 파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도 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요. 네, 한국에서는 바다가 많이 있어서 네,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바다 근처는 어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무엇이 발달되었어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도시예요. 자, 공업 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의 모습이 바로 공업 도시의 모습입니다.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공장이 많이 있는 도시를 우리가 공업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업 도시예요.
자, 상업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상업이라고 하고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많은 도시를 상업도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진 보면 선생님 쇼핑하는 곳이 상업도시예요?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 도시가 바로 상업도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엔 항구도시예요. 자, 우리 또 바다가 나왔네요. 네. 자, 항구라는 말은요, 배가 오고, 배가 들어오고, 배가 나가는 곳을 항구라고 말해요. 우리 사진의 가운데 빨간색, 네, 배에게 이렇게 불빛을 해주는 것이죠. 이 이름은 등대인데요. 보통 항구 도시에는 이 등대가 있습니다. 네, 배가 오고 가는 거 이렇게 불빛으로 알려주는 네, 이러한 등대가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요, 좀 무역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배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크루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무역을 하는 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무역하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서 그 항구 도시에는 무역 회사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러한 곳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큰 항구 도시는 부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환경도시. 자, 도시예요. 빌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환경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자,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상태를 환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뭐 교실 환경이 좋아요. 카페 환경이 좋아요. 뭐 일하는 환경이 좋아요. 네, 이러한 말을 하는데 뭐 교실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가 없어요. 아니면 좀 더러워요. 이러면 환경이 안 좋아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주변의 상태. 그런데 자연의 환경이 좋은 도시를 우리가 환경도시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요즘 환경도시 만들기 이러한 캠페인도 많이 해서 좀 나무도 많이 심고, 네, 꽃도 많이 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도시의 유형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처음 듣는 단어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 또 여러분이 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네, 또 소개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도시의 위치와 또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이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사진과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도시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도시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에서는요. 대화는 없어요. 대화는 없고 도시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